최종화만을 남겨놓고 있는 옥시 부인전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태영은 갑자기 들이닥친 의금부 종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는데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승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처지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죠. 태영과 승위는 사전에 약속을 했었는데요. 태영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만석이와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승위는 임신한 몸으로 잡혀가는 태영을 두고 떠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종사관들에 의해 승위 또한 의금부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승위는 임신한 태영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옥에 갇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진짜 신분인 송서인이라고 밝히는 것뿐이었죠. 사실 승위는 일찍이 왕명을 어긴 적이 있기에 어차피 살아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연기를 통해 모두를 속였음을 자백하죠. 이렇게 태영은 무사히 방면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허종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태영 또한 윤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언이 나오게 되죠. 바로 태영이 승위의 외지부를 자처해 그를 찾아간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태영과 승위가 한방을 사용한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죠. 승위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누명까지 쓰게 되는데요. 바로 사전에 태영과 공모해 윤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명백한 허위이죠. 하지만 허종무는 승위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임신한 태영까지 고문하기에 이르는데요. 차마 이를 볼 수 없었던 승위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차명을 피할 수 없게 된 승위이죠. 그런데 태영에게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태영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개죽이 그들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소혜와 함께 말이죠. 승위와 태영은 추노꾼을 이용해 개죽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혜가 개죽을 먼저 찾아낸 것입니다. 태영은 자신 앞에 등장한 개죽을 보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는데요. 아버지를 부르며 오열하면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죠. 이렇게 태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또다시 소해노비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승위는 차명을 피할 수 없고 자신 또한 노비 신세를 면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구덕이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출산하는 아이 또한 소혜의 노비가 되는 것이죠. 소혜는 태영이 풀려난다는 소식에 눈이 돌아가 엄청나게 분노를 했는데요. 그리고 박준기를 찾아가 미친 듯이 화를 내죠. 완벽한 증거가 있음에도 왜 증거를 내놓지 않냐며 박준기를 몰아붙였는데요. 그런데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하죠. 바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 때라는 것은 분명 박준기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어쩌면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혜 또한 박준기의 이 말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도망노비 한 명을 잡아들이는데 때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결국 소혜는 박준기 몰래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그토록 기다리라고 했건만 태영을 노비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박준기는 엄청난 분노를 퍼부으며 소혜의 따귀까지 때리는데요. 소혜 또한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괴질촌을 가졌으면 됐지 무엇을 더 가지려 하냐며 소리치죠.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박준기인데요. 그는 또다시 멋대로 굴다간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합니다. 태영과 노비 아주머니는 헛간에서 마주하는데요. 아주머니는 박준기로부터 약재 창고를 정리하라는 명을 받고 이곳을 방문한 것이죠. 태영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게 되는데요. 그러자 절대 죽일 수 없다며 염려 말라고 하는 아주머니이죠. 이곳을 수시로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로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영은 아주머니로부터 아주 중요한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호판대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태영은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바로 이 집이 박준기 대감의 비밀 창고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둔 약재들을 창고에서 환으로 만들어서 내다 판다는 것입니다. 태영은 아주머니로부터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그가 노회밭을 뺏으려 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바로 환을 만드는 데 있어 노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죠. 애초에 괴지를 발병시킨 자가 박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성들의 죽음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죠. 임금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차명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호판이라는 작자가 백성을 위해 일을 하기는커녕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진 그는 반역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식솔들 또한 노비로 가는 것이죠. 만일 노비로 가게 된다면 홍씨 부인 집이 어떨까 싶은데요.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을 수 없죠. 결국 구덕이는 박준기의 몰락과 함께 노비에서 면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구덕이를 찾아오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씨 부인이죠. 그는 시리에 빠져 헛간에 갇혀 있는 구덕이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우려 노력하는데요. 그리고 박준기가 이 일을 꾸민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죠. 김씨 부인은 성규진 또한 그에게 이용당해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 성규진처럼 또다시 이용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죠.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며 태영을 설득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곳에 잡혀와 곤혹을 치른 것도 결국 의금부의 눈을 가린 채 또 다른 일을 꾸미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 또한 이충일이 김씨 부인한테 준 것인데요. 이충일은 박준기에 2번씩이나 이용당하며 낙마를 했었죠. 그렇기에 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영은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죠. 바로 괴질로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소혜는 태영을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놀라는 소혜이죠. 그런데 소혜는 태영으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김낙수를 죽인 건 태영이 아니라 박준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혜는 박준기에게 있어 인질이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김낙수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배후인 자신을 불 수 없게 만든 것인데요. 자신을 불게 되면 소혜 또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소혜가 김낙수에 대한 복수로 박준기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멍청한 두뇌의 다혈질인 소혜이기에 충분히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죠. 아니면 그에 대한 복수로 그의 비리를 발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혜는 자신 집을 박준기가 비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태영으로부터 김낙수를 죽인 자가 박준기라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겪어본 박준기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그를 발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은 소혜 집을 벗어나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괴질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괴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윤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윤겸이 청수현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건 어쩌면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자신 또한 성소수자로서 소외된 집단에 속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겸이죠. 윤겸은 괴질촌에 있는 태영을 보면서 놀랄 텐데요. 현재 그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승위는 윤겸을 죽였다는 자백으로 차명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현재로서 그를 구해줄 수 있는 건 윤겸뿐이죠. 도플갱어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인데요. 결국 승위는 태영을 구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편에 보면
승위는 옥에 갇힌 채 마지막 책을 집필하는데요. 책의 내용은 노비로 태어났지만 외지부가 되어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사람들을 도와준 내용이죠. 그런데 마지막 내용은 스스로가 채워나가달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만 보면 승위가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승위가 석방되어 구더기가 함께 채워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애초 불가능한 일일 수 있으나 박준기의 반역죄를 밝혀낸 공을 인정받아 특별히 임금으로부터 죄를 사면받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